자, 이번 시간에는 영어 문장의 어순과 관련해서 5형식 문장 구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략하고 빠른 속도로 해나가겠습니다. 색깔이 있는 부분은 암기를 요합니다. 자, 1형식 문장 우선 자, 영어의 수식 성분 있고 주어와 서술어만으로 이루어진 문장 1형식 문장이라 합니다. 수식 성분은 사이사이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어는 동작한다 이렇게 외우는데 이것보다도 이렇게 외우십시오. 반드시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누가 무엇이 동작한다. 영어 해석되는 순서 그대로 외워야지 실제 독해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자, S가 V 하다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문장 구조 요거 파란색 외우고 빨간색을 외워주십시오. 누가 무엇이 동작한다. 자, 누가 무엇이 미나가 달린다. 끝. 수식어 하나 와 있네요. 언제, 어디, 어떻게, 왜 달린다 해서 수식어 들어가 있습니다. 1형식 문장입니다. 2형식 문장. 우리나라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틀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수식 성분 사이사이에 있을 수 있고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가 오고 그리고 이 동사의 2형식 동사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80% 이상 차지하는 것이 비동사입니다. 수식 성분이 오며 그 다음에 주어를 보충 설명해 준 데서 주격 보어라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주어는 주격 보어이다 되다 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외우십시오. 누가 무엇이 주어입니다. 누가 무엇이 자 이다 되다 뭐 명사 보어가 주격 보어 자리에 명사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 계통과 명사 대명사 그 다음에 형용사 계통 두 개 뿐입니다. 뭐라 부르다 명사가 왔을 때 이때 동사는 이다 되다 뭐 또 하나 누가 무엇이 자 형용사 보어가 왔을 때 어떠라고 했을 때면서 이때 동사가 하다라고 했을 때입니다. 비동사 해석과 똑같죠. 자 누가 무엇이 이다 되다 뭐 누가 무엇이 하다 어떠 이런 식으로 딱 외워주십시오. 누가 무엇이 주는 이다 뭐다 학생이다 수미는 어떠하다 어떻다 아름답다 3형식 문장입니다. 자 수식 성분은 앞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어와 서술어 그리고 주어 이외에 다른 타인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문장입니다.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주어 동작한다 목적어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누가 무엇이 동작한다 무엇을 이 순서대로 외워주십시오. 실제 독해할 때 이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누가 무엇이 그녀는 뭐한다 사랑한다 사랑하는 대상 누구죠? 준을 4형식 들어갑니다. 4형식 자 수식 성분 사이사이에 있고 주어와 주어가 하는 동작 그리고 주어 이외에 자 하나의 사물과 또 다른 사물 즉 주어 이외에 남타에 해당되는 첫 번째 남타에 해당되는 두 번째 즉 주어 이외에 다른 사람 두 사람이나 혹은 사람 한 사람 물건 한 사람 뭐 어떻게 됐든 주어 이외에 두 개의 다른 대상들이 나타납니다. 자 사형식 문장 해석할 때 이렇게 외우십시오. 누가 무엇이 동작한다. 누구에게 간접 목적어입니다. 무엇을 요 순서대로 외워주세요. Jean gave Jane a book. Jean은 주었다. Jane에게 무엇을 한 권의 책을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로 합니다. 준 대상 누구에게 간접 목적어도 필요하고 무엇을 줬느냐 직접 목적어 두 개 다를 필요로 하는 문장. 자 4형식 문장입니다. 그리고 일반 문법책에 보면 수요 동사라는 말을 쓰는데 누구에게 무엇을 수여하다 해서 수여가 온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4형식 동사 수요 동사 같은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틀리는 문장 5형식 문장입니다. 5형식 문장은 주어의 동작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주어와 그리고 그 이외의 목적어 그리고 그 목적어가 어떻다 뭐다 또 뭐 한다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 보호로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외우십시오. 누가 무엇이 주어입니다. 동작한다 서술어 자 뭐가가 목적어에 해당됩니다. 앞에서 봤죠.
자, 명사, 대명사는 뭐로 해석되면서 주목보 역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어가 반드시 을로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을로로 해석되지 않는 20%가 훨씬 더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뭐가, 목적어가 이렇게 외우십시오. 뭐인 것을, 뭐 하는 것을, 뭐 하도록, 뭐 되도록 요 네 개 중에 하나의 해석을 억지로라도 끼워 맞춰 보십시오. 그러면 거의 모든 게 해석이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외우십시오. 누가 무엇이 동작한다. 뭐가 뭐인 것을 한 것을 하도록 되도록 완전 암기가 필요합니다. 자, 미나는 보았다. 뭐가 뭐 하는 것을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는 것을 목적격 보호, 주격 보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어가 또는 목적어가 뭐다, 어떠하다, 뭐 한다, 뭐 되어진다 이렇게 주어나 목적어를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전부 다 목적격 보호입니다. 지각 동사 뒤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 와야 된 원형 부정사가 오든가 현재 분사가 온다는 문법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동사 원형 부정사가 왔습니다.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형 부정사는 자체의 목적어를 데리고 와서 하나의 목적격 보호를 길게 만들고 있습니다. 뒤에 보겠습니다. 여하튼 5형식입니다. 자, 1, 2, 3, 4, 5형식 문장의 핵심 중에 핵심 반드시 암기하십시오. 영어 어순의 핵심이 뭐냐? 1, 2, 3, 4, 5형식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나온 주성분을 계속해서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어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미나라는 존재가 있다. 주성분. 오케이. 그 미나가 어떤 상태인데 보충 설명해 주세요. 아, 보았다. 아, 보았군요. 뭘 보았는지 보충 설명해 주세요. 목적어를 보았습니다. 아, 준을 보았군요. 목적어. 자, 목적어가 또 뭐 하는지 또 보충 설명 또 해주세요. 목적어가 청소한다. 청소한다. 무엇을 청소하는지 보충 설명해 주세요. 그 방을 1, 2, 3, 4, 5형식 전부 다 공통입니다. 영어 어순의 핵심은 앞에 나와 있는 주 성분을 계속해서 뒤에서 보충 설명하는 형태가 가장 영어 어순의 기본 형태입니다. 여기에 뭐가 수식어들이 사이사이에 추가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반드시 암기하십시오. 1, 2, 3, 4, 5형식 다른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는 앞에 나와 있는 주성분을 계속해서 보충 설명하는 형태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정리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영어에서 주성분, 자,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입니다. 수식성분, 명사, 수식어, 동형부, 문장, 수식어입니다. 그리고 1, 2, 3, 4, 5형식 문장, 이런 문장과 문장이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런 문장과 문장이 결합하려면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게 뭡니까? 앞에서 배웠죠. 접속사입니다. 등위 접속사, 종속 접속사 따로 또 뒤에 또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접속사는 또 중요한 게 영어의 생명은 어순입니다. 이 어순에서 접속사의 어순, 접속사가 먼저 오고 뒤에 주어동사 온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영어 크게 보면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이 마침표로 끝나는 1, 2, 3, 4, 5형식 문장이 거의 99%입니다. 자, 이 1, 2, 3, 4, 5형식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주어가 없는 문장 가능하죠? 명령문은 주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자, 동사 이하에 나오는, 동사 뒤에 나오는 부분들은 동사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영어에서 하나의 문장이라는 말을 쓸 때는 뭐가 반드시 동사는 한 개 존재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산수법칙보다 더 쉬운 법칙이 하나 나옵니다. 접속사 숫자 플러스 1 해버리면 그 문장 전체의 동사 숫자가 나온다라는 아주 중요한 법칙, 시험 문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걸 몰라서 못 풀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접속사가 연계라면, 영어 문장이라면 반드시 동사는 한 개 존재해야 된다 했죠. 그러면 접속사가 연계라면 그 문장에 동사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두 개 있을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서술의 역할을 하는 동사 한 개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접속사가 한 개 있으면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결합시킨다고 했습니다. 접속사는 지가 데리고 오는 1, 2, 3, 4, 5인칭 문장에 동사 하나를 반드시 또 데리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접속사가 한 개 있는 문장에서는 지가 접속사가 데려오는 동사 하나와 원래 결합되는 문장에 있는 원래 동사 하나 합쳐서 두 개가 되겠죠. 자, 이 법칙 앞으로 뒤에 어법성 판단 문제뿐만 아니라 문장 전체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문장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법칙입니다.
1단이고 2단이고 외워두십시오. 외워두면 이걸 몰라서, 이 간단한 거를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가 지금 중1부터 시작해서 토익, 토플, 탭스까지 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별건 아닌데 접속사라는 게 우리나라에 없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지나가는데 반드시 외워둬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또 간략히 전체 영어 문장을 간략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 뭐 명사, 대명사, 그 다음에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 구가 되고 밑에는 명사절이 되겠죠. 자, 이렇게 문장이 5개 크게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문장, 요 정도만 되면 문장 구조 뭐 어렵다고 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는가?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문장 좋습니다. 1, 2, 3, 4, 5형식 문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 이런 문장이 어떻게 되느냐?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뭐 간단한 예를 들었습니다. 영어가 초등, 중등에서 고등으로 발전되고 고등에서 대학교 일반으로 가면서 영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학년 학생은 영어가 앞으로 이렇게 발전을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이미 고등학교 다 지나오신 분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영어가 지나왔다는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뭐냐?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입니다. 실제로 이거보다 더 길고 복잡한 문장 얼마든지 많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자, 학년이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문장, 뭐 초등 문장, 그는 그것을 말했다. 주어 한 단어, 서술어 한 단어, 목적 한 단어입니다. 자, 중2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주어, 서술어 한 단어, 그 다음에 목적어가 어떻게 되느냐? 그는 말했습니다. 무엇을 신들이 가졌다. 어떤 모임을 가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어자, 목적어가 길어지게 됩니다. 길어지게 됩니다. 자, 중3이 되면 여기서 또 뭐가? to decide it이라는 이 부분이 또 첨가가 돼서 목적어가 더 길어지게 되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중3 마찬가지입니다. 더 길어집니다. 고1 더 길어지고 고2, 고3 점점 더 길어집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된다? 하나의 어자들이 점점 더 길어집니다. 하나의 어자가 길어지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 차츰차츰 다 배우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문장 속으로 점점 하나의 문장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의 문장을 점점 더 길고 복잡하게 만들게 됩니다. 하나의 어자가 길어진다는 얘기는 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구와 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뒤에 나옵니다. 구와 절들이 어떻게 하나의 문장 속에서 결합되는 개수가 점점 늘어나서 결국 어떻게 된다? 고3 수준 정도 됐을 때 이 구와 절이 하나의 문장 안에 보통 한 10개에서 15개 사이가 하나의 문장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문장이 엄청나게 길어지게 되겠죠. 길어지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의 신화는 말하고 있다. 무엇을? 한 그룹의 신들이 가졌다. 모임을. 어떤 모임? 결정한다. 무엇을 결정하지? 어디에 숨길 것인지. 무엇을 숨긴다? 우주의 진실을. 누구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자, 해석하겠습니다. 하나의 신화는 말하고 있다. 무엇을? 자, 한 그룹의 신들이 사람들로부터 우주의 진실을 어디에 숨길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모임을 신들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신화가 말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되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서술어가 우리 한국어와는 달리 영어는 주어 뒤에 서술어 오는 이런 어순 때문에 문장이 길면 길수록 우리 한국 학생들은 뒤로 갔다가 다시 또 이쪽으로 오게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문장이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되죠? 가다가 다 엉망진창 까먹게 되고 오다가 다시 머릿속이 혼란 속에 빠지게 되는, 즉 우리 학생들이 영어를 어렵게 생각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서는 이 문장은 그렇게 길고 복잡한 문장이 아닙니다. 한 중2나 중3 정도 되는 문장이죠. 사실은. 자, 쉽게 좀 예를 들면
초등부나 중학교 1학년 경우에는 구와 절이 1개 정도, 뭐 중2는 2개 정도, 중3은 한 3개 정도가 한 문장에 나옵니다. 자, 고등부부터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고등부는 구와 절이 고1은 어려운 문제들을 보면은 모의고사에서 구와 절이 한 문장에 5개에서 8개 사이, 고2는 어려운 문제들을 보면은 한 문장에 구와 절이 8개에서 10개 사이, 고3은 수능 문제의 어려운 걸 보게 되면 구와 절이 10개에서 15개 사이가 왔다 갔다 합니다. 한 문장 안에. 엄청나게 길어집니다. 그렇게 길고 복잡해지다 보면 어순 차이 때문에 우리나라 학생들이 뒤로 갔다가 다시 스스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머릿속이 엄청나게 복잡해집니다. 자, 제가 수업을 이렇게 하는 이유, 잡아놓은 이유 간단합니다. 영어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이걸 계속 보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런 표시 없이도 영어 어순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걸 목적지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요 정리 정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뭐가 하나의 문장이 어떻게 된다? 길어진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하나의 문장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무슨 말이냐? 하나의 어자가 길어진다. 즉 하나의 문장 성분, 하나의 어자가 길어진다. 자, 먼저 하나의 문장 암기하십시오.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로 끝나면 아무리 길든 짧든 하나의 문장이 끝난 겁니다. 쉼표, 자, 세미콜론, 콜론은 하나의 문장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로 하나의 문장이 가장 원칙적으로 구별됩니다. 두 번째, 하나의 어자. 앞에서 봤습니다. 뭡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주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수식성분. 명사, 수식어, 그리고 동형부, 문장, 수식어. 여기서 어자는 6개로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이 6개를 파악해내면은 문장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지금 각각 중학생, 고등학생 또는 문법, 각각의 문법 책에 나와 있는 문법 파트들은 그 부분이 이 6개의 어자 중에 뭐로 해석되는지 그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어의 생명은 또 어디에 있다? 어순, 어자의 순서, 어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어순이 생명이다. 어순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앞에 나온 주성분을 계속해서 뒤에 보충 설명하는 게 영어 어순의 기본입니다. 가장 핵심 본질입니다. 거기에 수식어들이 추가가 되어서 군데군데 좀 추가가 되어 있는 이런 형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어 점수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반복 횟수에 있다. 이 말은 한 번 반복할 때, 3번 반복할 때, 10번 반복할 때, 20번 반복했을 때 점수가 달라집니다. 언제부터? 고등부부터는 이 경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초등, 중등까지는 잠시 보고 잠시 기억이 나서 성적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부부터는 쉽게 얘기해서 고1 때부터는 어떻게 된다? 중1, 2, 3학년 단어문법 독해에다가 고1 단어문법 독해가 되어야지만 점수가 상위권 점수가 나옵니다. 솔직히 2달 전에 배운 것도 기억 안 나는데 1, 2년 전에 특히 벼락치기 위주로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 중3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왔을 때 성적이 평균적으로 3, 40점 이상 떨어집니다. 자, 이걸 잡아내려면 어떻게 된다? 반복 횟수. 어렵고 쉽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복 횟수가 몇 번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보통 사람이 눈으로 반복했을 때는 100회 정도 아주 집중해서 반복하면은 절대적으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을 한답니다. 자, 그러나 눈으로 시켜봤을 때 학생들도 좋아하긴 하지만 집중, 효율 안 됩니다. 성공률이 1%도 안 됩니다. 다 좋아하는데 성공률이 너무 낮습니다. 잘 안 됩니다. 저는 쓰기를 반복시킵니다. 단어든 문법이든 보통 사람 20에서 30회 플러스 알파 정도입니다. 노트나 문제집 같은 걸 준비해서 단어도 마찬가지, 단어 적을 때는 단어와 뜻을 같이 적어야 됩니다. 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문법을 노트 꺼내서 똑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20번에서 30번 중간중간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반복을 하십시오. 성공률이 40%까지도 됩니다. 나중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이 공부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영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하나의 문장이 길어진다. 즉 하나의 어자가 길어진다. 영어의 생명은 어자의 순서, 어순에 있다. 그리고 모든 영어 점수, 사실은 모든 공부입니다. 공부의 생명은 반복 횟수입니다. 어렵고 쉽다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결국 숨어있는 가장 핵심은 반복 횟수를 채웠느냐 못 채웠느냐. 여러분들이 고고단위 외울 때
몇 번 했는지 몇 번 반복했는지 기억 안 나죠. 하지만 어느 순간 되면 안 까먹을 정도가 됩니다. 그 횟수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뭐 불가능한 횟수가 아닙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길고 복잡하게 만들었던 상황들 한번 다시 구와 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했던 건 다시 봅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길어지는 문장, 결국은 뭐냐? 하나의 어자를 길게 만드는 것들, 구와 절이 됩니다. 구와 절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팔품사부터 먼저 잡아야 됩니다. 팔품사 뭐? 하나의 어자가 될 수 있는 8가지를 팔품사랍니다. 앞에 했었죠? 문장 성분 뭡니까? 어자의 종류 6가지 전부 다 통틀어서 문장 성분이라고 합니다. 자, 영어의 생명인 어순, 가장 기본 어순인 5형식 문장 구조. 이 팔품사 문장 성분 5형식 문장 구조가 되지 않았을 경우, 안 아는 상태에서 구와 절은 별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되어야지 구와 절도 의미가 있고 머릿속에 남게 되고 실제 시험 칠 때 제일 중요한 거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절 간단히 보면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구, 자, 대표적으로 영어에서 구는 준동사 구와 전치사 구가 있습니다. 동사구는 제외하겠습니다. 동사구 제외하고 나머지 준동사 구와 전치사 구가 있는데 이걸 중점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동사구는 다음에 시간 될 때 또 따로 준비하겠습니다. 자, 팔품사와 문장 성분 5형식 구조 앞에 다 했습니다. 반드시 암기해 주십시오.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중고등, 대학 일반 영어 문법 속에 어느 순간 다 무너집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지금 중학생 끝날 때쯤 되면 문법 때문에 50% 정도가 체념 상태에 들어간다 그러죠. 그리고 고등학생 되면은 70-80% 정도가 영포, 영어 체념 이런 상태, 뭐 거의 많이 알려진 뭐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비공식적으로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팔품사 문장 성분 5형식 구조 먼저 잡으십시오. 여기 지금 제 동영상에 나와 있는 것을 외워도 충분합니다. 외워주십시오. 반복 횟수입니다. 기본이 부족한 학생들 절대적으로 이해하고 이해가 안 되면 암기하면 됩니다. 이해하고 암기해야 되는 순서보다도 중고등부 이상 좀 어려운 거 되면 암기부터 먼저 하고 뒤에 이해가 따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팔품사 문장 성분이 안 되면 늘 어느 순간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올 겁니다. 무슨 말이냐? 쌤, 저는 절대로 4등급 이상 안 올라가져요. 2등급 안 돼요. 1등급 무슨 수로 써도 1등급 들어가지 않습니다. 팔품사 문장 성분 5형식 문장 구조의 그 원인이 거의 90% 이상 있습니다. 나머지 10%는 고등부 고3 수능 하면서 논리 구조에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을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절, 자,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하면서 주어 목적어 보어를 길게 만든다. 요 표시 꼭 기억하십시오. 네모 괄로 열고 네모 괄로 닫힌 표시가 전부 다 그겁니다. 뭐다? 명사 절을 나타내게 됩니다. 요 표시가. 그 다음에 또 명사 수식어를 길게 만든다. 자, 접속사 플러스 주어동사 모습을 형식으로 하면서 명사 수식어를 길게 만든 거. 사자, 형용사 절이죠. 둥근 걸로 기억하십시오. 둥근 걸로 표시를 다 합니다. 앞으로 모든 수업에 있어서. 그 다음에 또 문장 수식어, 문장 전체를 수식어를 길게 만든다. 자, 요 괄로 닫고 괄로 열고 닫고 한 부사절 표시입니다. 요 표시를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요 안에 접속사 플러스 주어동사 1, 2, 3, 4, 5식 문장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목보를 길게 만들고 있고 명사 수식어, 어떤을 했을 때는 명사 수식어를 길게 만들고 있고 언제 어디 어떻게 왜를 길게 만드는 부사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요 표시 기억하십시오. 9. 첫 번째 준동사구라는 게 있습니다. 준동사가 요 표시 기억하십시오. 요 표시 준동사가 뒤에 자체의 목적어, 보어, 수식어 등등을 데리고 와서 여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뭐를? 자, 주목보를 길게 만들더라. 요 표시 기억하십시오. 명사구. 그 다음에 명사 수식어, 어떤으로 해석되면서 명사 수식어 역할을 하더라. 그걸 길게 만들고 있더라. 형용사구. 그 다음에 동형부 문장 수식어 역할을 하면서 동형부 문장 수식어를 길게 만들고 있더라. 부사구. 요 표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준동사라는 게 뭔가? 별거 아닙니다. 투부정사, 동명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전부 다 합쳐서 준동사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이걸 따로 배웠는데 이걸 한꺼번에 준동사라고 반드시 암기하십시오.
한 개씩 배울 때 정신없이 사방 흩어져 있는 느낌인데 준동사 하나로 해서 조금 뒤에 다음 강의쯤 해서 또 다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한꺼번에 해결하는 게 훨씬 더 능률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첫 번째 준동사고, 두 번째 전치사구가 있습니다. 요 표시 꼭 기억하십시오. 전치사는 앞에서 배웠습니다. 전치사는 전치사와 짝을 이루는 명사, 여기서는 대명사도 포함됩니다. 명사, 동명사, 요 표시 전부 다 기억하십시오. 물결무늬까지. 이 덩어리 전체가 하나의 명사 수식어를 길게 만든다. 그러면 뭐가 된다? 형용사 구. 또 동형부 문장 수식어, 하나의 동형부 문장 수식어를 길게 만듭니다. 뭡니까? 부사 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